자,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인문 강의하고 있죠, 인문. 자,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예, 양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양을 줄여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분량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분량을 줄이라 그래 놓고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지. 줄이는 방법이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과목은 다 뭐가 있다 그랬냐면 체계가 있다 그랬어요. 다 틀이 잡혀 있어요. 요 책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 목차라는 게 있어요. 요 목차에 따라서 이 목차 중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해마다 거기는 나와요. 그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죠. 그렇죠? 그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논점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민법은 논점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몇 개 있다고 한번 딱 말씀드렸는데 논점이 80개 있어요. 80개. 그럼 80개 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양이 갑자기 어떻게 가벼워지잖아요, 마음이. 80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80개만. 80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난 요 논점만 할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논점만 하면 얘가 어디 있는 앤지를 모르니까 이게 민법에서 들은 건지 중개사법에서 들은 건지 이게 총칙에서 들은 건지 계약법에서 들은 건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틀을 잡아놓고 이 틀에 따라서 목차가 나와요. 이제 틀을 이전까지는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요게 나와요. 목차. 목차. 여러분들 공부하는 순서죠, 순서. 이게 순서.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라서 논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양 줄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제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죠.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도 어떻게 돼요? 분량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암기할 건 암기하고 세 번째 문제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럼 민법을 공부하는 방법은요? 다른 과목이라고 다르겠어요?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다른 과목도 분량 줄여야 되고 두 번째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암기할 거 암기하고 세 번째 문제 풀어야 되고 자 그래서 민법 체계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민총이었잖아요. 민총에서 여러분들은 뭐 공부한다 그랬어요? 권리. 민총에서 공부하는 건 권리다. 권리. 그래서 민총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냐면 통칙. 그렇죠? 통칙. 통칙은 뭐다? 통하는 원칙이다. 통하니까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된다 그랬죠.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왜 복습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일주일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렇죠? 일주일 전에 했던 걸. 처음 들으시는 분은 더 그렇고. 그러니까 복습하시는 거야. 통칙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요게 1조고요. 2조가 신의칙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어 하시는 거예요. 용어. 용어는 이게 따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은 따로 외우는 건 뭐 이런 거 하셨잖아. 뭐 준용, 그다음에 유추, 그다음에 추정, 뭐 본다, 그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 뭐 그런 건 따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계 목차를 하면서 용어를 하시는 거예요. 법원이 뭐라 그랬어요?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아니고 법의 근원, 법의 형식, 그렇죠? 그래서 이게 민법 1조 있잖아요. 민법 1조에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자, 법률이 먼저 나와요. 이 법률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시험법이 민법이 뭐예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렇죠? 그게 다 뭐예요? 법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법률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용어 하시는 거예요. 임의 규정은 무슨 규정이요? 임의로 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에 안 따라도 된다. 법대로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것과 어떻게 할 수 있다. 달리 약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임의 규정은 조문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그럼 강행 규정은 뭐예요? 반대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강행되는 규정이잖아요. 강행되는 거니까 우리가 달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안 하면요. 강행 규정 위반한 거죠. 그럼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임의 규정은요. 뭐가 대부분의 임의 규정이라 그랬어요? 채권법. 그렇죠? 채권법은 뭐예요?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니까 채권자, 채무자, 사람이잖아요. 사람끼리니까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달리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인데 물권법은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럼 사람하고 물건이잖아요. 사람하고 물건이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하셨냐? 임의 규정이 무슨 소리고 강행 규정이 무슨 소리고 하셨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요 관습법이 있는데 근데 뭐가 또 하나 나오냐면 106조의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실인 관습은 이렇게 빼서 관습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뭐로 부른다 그랬어요? 거래 관행. 또 줄여가지고서 관행 이렇게도 부르고. 자, 거래 관행 어떤 거 얘기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계약금은 왜 10% 줘요? 관행이요. 법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없어요. 관행상 계약금은 10%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신 게 이거예요. 관습법하고 관습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요. 정답이요. 글자 수가 달라요. 글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할 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단어에서부터. 근데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말 나오잖아요. 관습법? 이거 어려운 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이 얼어버려요. 생각이 얼어버린다. 그러실 필요 없어. 여기는 세 글자, 여기는 두 글자. 그렇죠? 여기는 법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법자가 안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법적 확신이 있는 거고 이게 법자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법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적 확신이 없는 거고. 근데 이 법적 확신을 누가 준 거예요, 도대체? 법적 확신은 누가 준 거예요? 판례.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습법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례. 관습법은 판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관습은요. 판례로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판례로 확인이 됐으면요.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적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판결이 안 난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은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했던 판결하고 모순되는 판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관은 판결을 내릴 때 미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의 앞에 어떤 판결이 있었는지 지가 직권으로 조사해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습법은요. 법관이 어떻게 한다? 법관이 직권으로 고려해야죠. 직권으로 뭔 소리예요? 지가 알아서 자기가 찾아봐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 관행은 판례 아니잖아요. 법적 확신도 없잖아요. 지가 법관이면 법관이지 거래 관행을 어떻게 다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서 당사자, 원고, 피고가 우리 거래계에는 이런 관행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장해야죠. 법정에서 주장하는 걸 원용한다 그래요. 당사자가 원용한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습법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판례? 예? 판례. 세 번째,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의한다? 조리에 의한다. 조리. 자, 조리는 뭐라 그랬어요? 1번 주방용 기구는 아니다. 그렇죠? 2번 여름철에 여러분들이 신는 쓰레빠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리. 신이칙. 그렇죠? 조리는 신이칙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친한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매매계약이요. 법률행위 그러면 개념이 처음에 안 와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이다. 그렇죠? 조리는 뭐다? 신의칙이다, 신의칙.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법원 하셨고 두 번째 신의칙이잖아요. 신의칙 2조죠.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신의칙이 뭐라 그랬어요? 신의칙 한마디로 신의칙은 상대방 배려하는 거다. 응? 상대방 배려하는 거다.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려는 받고 싶어 하는데 남을 배려를 잘 안 하지요. 그렇죠? 이제 법을 배우시면 법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전제하냐면 상대방을 전제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신의칙에 입각해서 해야 돼. 상대방 배려하는 거다. 그런데 신의칙을 위반했어요. 신의칙을 위반해서 권리를 행사했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권리 남용이 돼요. 권리 남용이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무효. 그래요, 무효. 신의칙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효력이 없어요. 요 신의칙을 왜 설명을 해드렸냐면 요 신의칙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냐면 용어가 나와요. 파생 원칙. 그래서 용어가 나와요. 파생되는 원칙.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였었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 사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옛날 월세가 지금 안 맞아요.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월세를 올려달라. 그렇죠? 아니면 임차인이 지금 월세가 너무 비싸면요. 내려달라. 그렇죠? 차임 올려달라, 내려달라, 차임 증감 청구권. 왜? 사정이 변했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나 좀 배려해 달라는 얘기죠. 나 좀 배려해서 좀 올려달라, 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이 되려면 사정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사정이 변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정이 변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날 좀 생각해 달라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구나. 그 우리 노량진의 합격자 모임에 갔더니 이제 벌써 취직을 해서 실무를 하네. 벌써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물어보더라고. 임대차가 계약이 돼서 기간이 다 돼서 이제 보증금 올려주고 갱신을 했대요. 갱신을 계약서 다시 썼죠. 그런데 얘가 한 달 만에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거야. 지방으로 발령이 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가야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 나오는 게 이제 임차권 양도거든요.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동의 받고 그다음에 새로 임차인 집어넣고 보증 받아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대인이 안 된다는 거야. 임대인이. 응? 못 빼준다 이게 임대인. 너 그 기간 동안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해요? 사정이 변했잖아. 사정이 변했으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해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보증금 빼줘야지. 보증금 빼줘야 된다니까? 임차인이 지금 자기가 이사 갈 줄 만약에 지방으로 발령 날짜 알았으면 계약했겠어요? 아, 갱신 안 했지. 그렇죠? 올려주고 계약했잖아요. 올려주고. 그러니까 임차인도 몰랐던 사정이잖아. 사정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사정 변했죠.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 배려 안 한 사람이잖아, 지금. 그렇죠? 상대방, 아니, 어차피 전세값은 올랐을 텐데 또,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더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뭐 임차인하고 뭐 사랑에 빠졌나? 왜 안 내보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아, 배운 거 생각난대. 네, 배운 게, 근데 배웠는데 응용을 못하는 것이 응용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면 돼요. 그게 신의칙이잖아. 그렇죠? 두 번째, 실효의 원칙 있죠? 실효가 뭐라 그랬어요? 이를 실자, 효력할 때 효자. 효력을 잃는 거죠. 그렇죠?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하죠. 해제 안 할 것처럼 했죠. 상대방도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근데 갑자기 해제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손바닥을 확 뒤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권은 어떻게 됐어요?
실효됐어요. 실효됐으니까 해제권이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럼 이제 해제를 해요, 못 해요? 이제 해제 못 하는 거예요. 해제 안 할 것처럼 했다니까 상대방도요. 믿었어요. 근데 갑자기 해제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해제권은 뭐가 됐다? 실효됐다. 그럼 해제권 소멸했죠. 그렇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금 반언의 원칙. 이 말이 어렵다는 거죠, 또. 금 반언의 원칙. 이 금이 뭐예요? 골드 아니고 금한다. 반대되는 말을 금한다. 다른 말로 하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쉬운 말로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에 선행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정반대되는 행위를 해서 손바닥을 확 뒤집었어요. 그럼 상대방 어떡하라고? 뭘 믿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손바닥 뒤집는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왜? 앞에 이렇게 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확 뒤집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신의칙을 뭐 한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이게 금반언의 원칙이다. 갑자기 금반언이 나오면 여기 좀 한자라도 써 있으면 좀 다행인데 안 써 있으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된다고. 반대되는 말을 금한다. 자, 제일 첫 번째 통칙했고요. 이건 그냥 통칙이고 두 번째 이제 뭐 했어요? 권리 했어요. 권리는 뭐다? 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를 여러분들은 재산권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가족권이 있죠, 민법에는. 자, 재산권에는 뭐와 뭐가 있다? 물권과 채권이 있다. 재산권은 물권과 그 다음에 채권이 있다. 물권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무슨 권리? 지배권. 그런데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다. 청구권.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나오면 아 이게 지배권, 청구권 나오면 이게 뭐다? 채권. 그렇죠? 이거 말고 다른 재산권 하나 있었죠. 무채재산권. 무채재산권 나오면 뭐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JYP 생각하면 되죠. 저작권. 저작권 수입 1등 JYP.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게 무채재산권이구나. 자, 가족권은요. 우리 가족법이 친족법, 상속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족권이 있고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다. 이 친족관계가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 있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친권. 그게 친족권이에요. 친족권. 그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권. 그게 가족법에 있는 거예요. 요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아니니까 용어가 나오면 아 친족권 상속권이구나. 요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고 작용에 따라서 나누면 여기 했잖아요. 지배권, 청구권, 물권, 채권. 그 다음에 뭐 얘기했냐면 형성권. 얘가 좀 개념이 어렵죠. 형성권. 형성권 뭐 예 들어드렸어요? 취소. 취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게 의사표시예요. 얘가 뭐 했어요? 취소했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돼요? 법률행위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서로 뭐 해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죠? 자, 계약은요. 서로 청약, 승낙을 해야지 두 사람이 합치가 돼야지 대금 지급 청구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형성권은요. 한쪽이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취소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려고. 그렇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니까? 일단 유효니까. 그럼 유효인 상태에서는 달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단 뭐 했어요, 먼저? 취소를 했어요. 취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렸어요.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얘는 얘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내 건 도로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요. 안 주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럼 얘한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니까 이 형성권은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한다 못한다. 아무나 못한다. 취소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취소권자만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하고 다르죠. 이 개념이 그래서 잘 안 들어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다 취소한다 그랬죠. 아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는 오늘 옷 입은 게 그게 뭐야?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친구가 뭐래? 너 그 얘기 취소 못해? 응 그래 알아서 취소. 지들끼리 다 한다니까. 그런데 법에서는요. 아무나 취소 못한다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념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응 그래 취소. 그러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어? 취소권자야? 취소 아무 때나 해요? 취소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이 경우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이제 형성권,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 발생하는 거. 또 하나 항변권 했었죠. 항변권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항변권 항변하는 거니까 이행을 뭐 한다? 거절한다. 이게 이행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잔금 날짜가 되면요. 이쪽은 언제나 매도인, 이쪽은 언제나 매수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뭐 줘야 돼요? 잔금 줘야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뭐 주겠어요? 등기 서류 주겠죠. 근데 을이 잔금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이행을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잔금이 조금 모자른데 은행에 다 얘기해 놨다. 먼저 등기 서류 주시면은 제가 은행에 다 얘기해 놨으니까 바로 잔금 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은 안 하면서 잔금은 안 주면서 뭐라 그래요? 등기 서류 달라 그러죠. 등기 서류 달라고 이행을 뭐예요? 청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이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응? 그러니까 먼저 등기 서류 주면 돼 안 돼? 큰일 난다 그랬어요. 절대 주면 안 되고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잔금 가지고 와라. 그럼 뭐 한다? 등기 서류 준다. 우리 어떻게 하자? 너 잔금 내는 거 나 등기 서류 주는 거 어떻게 하자? 동시에 하자. 동시에. 동시에 하자. 그걸 뭐라 그래요? 동시행의 항변권. 그래서 항변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했어요? 이행을 안 하면서 이행을 청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바로 주면 어떻게 돼요? 얘 등기하고 팔아먹고 도망가요. 팔아먹고 도망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당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 얼마나 항변권이 소중한 거야. 사기 안 당하려면 항변을 하셔야 된다고. 항변을. 이게 권리. 자 이제 권리 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뭐 하면 돼요? 권리의 하셨으니까 이제 권리의 주체 하시면 되겠네. 주체. 그렇죠? 권리의 주체. 민총에서 권리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통칙은 별개로 치고 응? 그다음에 권리가 뭔 소리냐? 권리의. 그렇죠?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주체 인이요. 그렇죠? 이는 누구와 누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이때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이 권리의 주체는 1번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2번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3번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권리 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근데 권리 능력이 없으면요.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인이잖아요. 인은 누구와 누가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자 이제 3조죠.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자연인이죠. 생존한 동안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있죠.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죠. 그럼 언제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 나왔을 때. 전부 노출됐을 때. 아직 머리가 껴있죠. 사람이 아니요. 아직 사람 아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애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태아. 그렇죠? 태아는 그런 권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아는 일반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고 요러한 경우에만
특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시험 범위는 아니야.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태아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언제 돌아가셔요? 호흡 맥박이 멎었을 때. 호흡 맥박 종지시. 그래서 우리 메디칼 드라마 보면 심장 뛰는 게 이렇게 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뛰죠? 그럼 이제 의사가 어떻게 해요? 선고를 해요. 선고를. 아무개 씨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선고를 하면 이제 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신 거죠. 우린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네, 사자라고 그럽니다. 사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동음 이의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은 같은데 뜻이 다른 거죠. 그렇죠? 사자가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 제일 첫 번째는 동물원에 가면 라이언 있죠. 사자잖아요. 그렇죠? 개는 안 나와. 우리 민법에서 안 나와요. 근데 또 누구 있어요? 심부름하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자라 그래요. 그렇죠? 여기는요. 사자고 돌아가신 분이고. 발음이 조금 틀리긴 해. 사자고 사자고. 아무튼 라이언은 안 나와요. 자, 그다음에 법인은 언제부터 태어났어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 초반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을 때는 웃어줘야 되는데 웃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서 라이언 얘기하면 웬만하면 웃는데 웃지도 않으셔. 법인은요 언제 태어났어요? 설립 등기했을 때. 법인이 설립행위는 했는데 아직 설립등기를 안 했어요. 설립등기를 안 하면 법인 아직 없는 거잖아요. 권리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데 우리 시험범위에 재단은 안 나와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뭐하고 뭐? 교회하고 종중. 교회, 종중. 자, 교회 가면 교회 건물 있죠. 교회 건물은 1번 교회 겁니까? 아닙니까? 교회 거 아니죠. 왜 교회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설립 등기를 안 했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죠. 2번 교회 건물은 하느님 겁니까? 하느님 것도 아니죠. 왜? 하느님은 권리 능력이 없으셔. 인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 건물은 그럼 목사님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교회 건물은 누구 거예요? 교인들,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공동 소유, 그걸 총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냐면 무능력자 3명 있죠. 태아, 사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만약에 당사자가 되면 그 법률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 그렇죠? 무효. 두 번째 의사 능력이요. 의사 능력은요. 사리를 분별하고 분별된 사리에 따라서 판단,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쉽게 천지분간할 수 있는 능력. 제정신이냐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법률행위 뭐가 된다? 무효, 무효. 그렇죠? 의사 무능력자도 3명 있어요. 제일 먼저 만취자. 만취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많이 취한 사람이다. 아니 웃으셔도 돼. 많이 취한 사람이다. 많이 취했으니까 제정신이다 아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자기 1억 원짜리 부동산을 만취 상태에서 얼마에 팔았다. 100만 원에 매매 계약했다.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뭐다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만취자 두 번째요. 정신병자 또라이죠. 근데 이 정신병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이게 3대 정신병이라고 있어요. 정신분열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간질이 있어. 간질. 간질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발작해. 그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아니죠. 근데 발작한 상태에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무효요. 나 궁금한 게 있어. 근데 발작한 상태에 어떻게 매매 계약했을까? 으아 하면서 도장을 찍었나? 그렇죠? 아무튼 그렇다면은 그거는 무효다 이거예요. 한 명 더 있죠. 유아. 그런데 무효잖아요.
무효는 언제나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만취자는요. 입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온다. 술 깨면 제정신 돌아온다니까요. 그렇죠? 어젯밤 있었던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필름이 끊겼다. 그러니까 끊긴 상태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머지는요. 기억이 난다니까요. 응?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럼 그분 돌아가셨어. 사자의 사자. 근데 기억이 드문드문 나요. 왜 넥타이는 빼서 머리에 걸고 돌렸을까? 이런 건 생각난다니까. 그러면 만취자는 제정신 돌아왔으니까 입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술집에서 술을 먹었으면 술집 주인이 봤을 거 아니야. 그 당시 이 사람은 만취 상태에서 네 발로 기고 있었다. 증언하면 만취 상태였잖아요. 입증이 되잖아. 근데 이 둘은요. 계속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입증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 둘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법에서 더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있는 게 행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법률행위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는요. 형성권이잖아요.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입증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효가 좋은 거예요? 취소가 좋은 거예요? 취소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아무나 해요?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그래서 이 행위 능력이 없으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종전에는 행위 무능력자 그랬는데 이제 용어가 바뀌었어요.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에 3명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 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요. 피 한정 후견인. 피 성년 후견인. 이러면서 이제 용어 하시는 거예요. 미성년자는요. 만 19세 미만. 그렇죠? 그러니까 19세가 돼야지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미만이니까 아직 생일 됐어요, 안 됐어요? 생일 안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누구라 그랬어요? 가끔 정신이 나가는 사람, 가끔 제정신이 돌아오는 사람. 반 또라이, 완전 또라이. 아 그냥 쉽게 해, 쉽게 해. 반 또라이, 완전 또라이. 근데 이 둘은요. 능력이 같다. 그러니까 이 둘은요. 단독으로는 못하죠. 제한 능력자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근데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능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동의를 받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요. 동의를 받아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얘요, 얘.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 둘은요.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응? 그러니까 시험에만 존재하는 사람. 아니 없다니까. 응? 요거는 있대요. 선고한 게 한 우리나라에 한 100명 정도 있대. 100명 정도 있는데 집에만 있대. 그러니까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응? 근데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지. 이런 제도가. 그래서 행위 제한 능력자에 지금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동의받지 않고 법률행위 하거나 동의를 받고 법률행위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람들 뭐 해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도의 취지가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자, 이제 주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예, 객체하시면 되죠. 주체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객체. 자, 권리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다. 물건은 여러분들한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쉬운 말로 바꾸면 되죠? 물건은 뭐다? 예, 부동산 동산이다. 이제 부동산 학기론 시간에도 들었고 공법 시간에도 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아니고요.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런데 이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부동산이 있다. 그게 뭐예요? 건물이다. 그래서 이 정착물 설명할 때 뭐 얘기해 줬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매달려 있다.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죠.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과나무에서 똑 떨어지면요. 동산이죠. 동산은 뭐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착물 중에서 수목하고 농작물을 비교해야 된다. 수목은 나무죠. 나무는요. 뿌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분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그건 부합됐다 그래요. 부합이 됐으니까 그럼요.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부합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그런데 농작물은요. 토지 위에 정착은 돼 있지만은 무배추는요.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와는 별개다. 그러니까 농작물은 뭐하고 마찬가지다. 토지하고 별개니까. 건물하고 마찬가지다. 그렇죠? 농작물이나 건물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별개로 취급한다고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신축한 사람 거예요. 그럼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나 별개지. 그렇죠? 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주물, 종물. 이러면서 용어 하시는 거라니까. 주물은 뭐라 그랬어요? 주된 물건. 종물은 종된 물건. 그렇죠? 그래서 종물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횟집에 가면 뭐가 있다? 수족관 있다. 횟집에 가면 생선 보관하려고 수족관 있다. 주유소에 가면 기름 넣는 뭐 있다? 주유기 있다. 그렇죠? 부합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야. 응? 근데 부합물은요. 하나지. 들러붙어 있으니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바늘이 가면 뭐 간다? 실 간다. 그렇죠? 그래서 주물이 처분하면 종물도 같이 가는 거니까 이 가는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수반한다. 수반한다. 따라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횟집을 팔았어요. 그럼 매매 계약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네, 수족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 횟집 주인은 수족관까지 다 넘겨줘야 돼. 나 이제 횟집 그만두고 이제 나 취미로 생선이나 키워볼란다. 수족관 내가 갖고 간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려면 계약서에 따로 써야 돼. 수족관 제외. 이렇게 써야 돼. 쓰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주물, 종물 있고 세 번째 뭐 했어요? 원물, 과실 했죠? 원물은요? 원래 있는 물건. 그렇죠? 과실은요? 여기로부터 나온 물건이죠. 과실. 그래서 이 과실은요. 천연 과실이 있고 뭐가 있다? 법정 과실이 있다. 응? 자, 천연 과실 뭐 얘기했어요? 돼지가 새끼를 낳죠. 그렇죠? 돼지 원물, 새끼 돼지, 천연 과실. 그렇죠?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나왔죠. 예금을 한 게 원금이죠. 그렇죠? 이자는요. 법정 과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과실이 보다 사용 이익이다. 사용 이익이 보다 과실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과실을 수취했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그 집에서 살았다. 그 토지를 경작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그럼 그게 뭐 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한 거예요. 근데 얘가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있으면 그럼요. 지 거예요. 근데 과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과실을 수취했어. 그거 뭐겠어요? 권한이 없는 놈이 과실을 수취해서 그거 뭐겠어요? 부당이득이요. 부당이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겠죠. 도로 내놔라 하겠죠. 그렇죠? 여기요. 자, 갑하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응? 그래서 돈 주고 소유권 줬어요. 얘 뭐 받았어요? 돈 받았어. 돈을 법에서 금전이라 그래요. 얘는요. 소유권 받았어요. 소유권 받았으니까 그 집을 인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인도 받았으니까 뭐 했겠어요? 그 집에서 살았어요. 살았다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다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 취소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서로 부당이득 반환해야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때 얘는 돈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 돈에 대해서 뭐 줘야 돼? 이자 반환해야 될 거고 얘는요 그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돌려줘야 돼? 과실. 그 집에서 살았다? 그게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과실 반환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 권한이 있으면 지 거예요. 과실수취권이 있으면 지 건데 과실수취권이 없으면 지 거 아니니까 어떻게 돼? 돌려줘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런 용어들 하신 거예요.
용어. 그렇죠? 자, 이제 주체 있으니까 다섯 번째 뭐 하면 돼요? 객체 있으니까 다섯 번째 뭐 하면 돼요? 권리 변동. 그렇죠? 권리 변동. 이게 뭐다? 권리 변동. 이게 법률 효과다. 그렇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에 있어야 된다. 요건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법이 뭐라 했어요? 요건과 효과, 원칙과 예외.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권리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법률 규정이 있다. 민법 총칙에 있는 법률 규정에 뭐 있다 그랬어? 딱 하나 있어요. 총칙에 있는 법률 규정. 소멸시효.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걸로. 뭐 얘기해 줬어? 술집 외상값 채권은 시효가 몇 년이다? 1년이다. 그래. 그거는요. 1년 있다 물어봐도 기억하더라니까. 예? 1년 있다 물어봐도. 그러니까 1년이다. 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술집 외상 술 먹고 1년만 잘 도망 다니면, 그럼요. 술집 주인의 외상값 채권은 시효에 걸려서 소멸했으니까 돈 안 갚아도 된다. 그 생각이 퍼뜩 들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그렇죠? 근데 왜 도대체 술집 주인의 외상값 채권은 소멸한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에.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채권이 소멸했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 효과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법률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요. 그럼 매매계약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기 안 하면 매매한다 그랬어요.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가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매수는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매도 뭐요? 청약. 매수 뭐요? 승낙. 청약, 승낙 뭐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매도한다 그랬으니까 재산권 이전 청권 생긴 거고, 매수한다 그랬으니까 대금 지급 청권 생겼잖아요.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해요? 의사표시한 대로. 여기는 의사표시한 대로, 여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소멸시효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1년을 잘 도망 다녀야 된다 그랬죠? 중간에 잡히면요. 술집 주인이 외상값 갚아. 어떻게 채권을 행사하잖아. 채권을 행사하는 게 뭐예요? 청구하잖아요. 청구하면 시효가 어떻게 된다? 중단된다. 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된다? 그날서부터 다시 또 1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잘 도망 다녀야 된다. 그죠? 기억나요? 이거는 자, 소멸시효인데 여러분들 민법 총칙의 시험 범위는 어디냐? 여기가 시험 범위예요. 법률 행위가. 응? 그러면 나는 여기만 시험 범위니까 난 여기만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이것만 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이게 있는데 이 안에서 이걸 우리가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내용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용어한 거다. 용어. 아, 여기 지금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을 안 그러면 어떻게 용어를 알아? 주물, 종물, 원물, 과실은 어떻게 용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용어한 거다.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민법 총칙은 얘만 시험범위지만은 이거는 민법 총칙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체계잖아요. 물권법도 똑같고 채권법도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에 총칙이 있으니까 물권법에도 뭐가 있다? 총칙이 있다. 물권법 총칙은요. 내용이 뭐하고 똑같다? 민총하고 똑같다. 다만 뭐만 바뀐다? 요게 권리가 뭐로 바뀐다? 물권으로 바뀐다. 그렇죠? 물권법이니까 물권이겠죠. 그러니까 물권법이 제일 먼저 뭐 나오겠어요? 물권의 의. 물권의 의. 뭐예요?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지배권. 그렇죠? 두 번째 뭐 나와요? 물권의 주체, 인,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 그렇죠? 물권.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렇죠. 물권 변동이죠. 민총에서는 권리니까 물권법에서는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또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 법률행위, 법률 규정. 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런다?
그래요. 물권행위요. 그렇죠? 그럼 채권법에 가면요. 똑같다니까. 채권법에 또 뭐 있어요? 채권법 총론 있다고. 채권법 총론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채권의 주체, 채권의 객체, 그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채권 변동. 그렇죠? 채권 변동이 일으키는 법률 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 그렇죠? 채권행위가 뭐예요? 매매계약이요. 여러분들이 채권법에서 하는 매매계약이요. 자, 매매계약했어요. 매매가 뭐라고요? 뭐 할까 여기요? 매매계약이 뭐라고요? 매도, 매수요. 매도가 뭐라고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얘가 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재산권 이전 청구권 채권 생겼잖아. 채권 발생했잖아. 얘는 얘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겠다.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생겨요? 대금 지급 청구권, 청구권 채권 생겼잖아요. 채권 생겼고 채권 생겼으니까 채권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채권 변동이 일으킨 이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야. 그렇죠? 그러면 매매 계약하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잔금 줘야 되고 등기서류 줘야 되잖아요. 얘가 얘한테 등기서류 줬잖아요. 등기서류 받아가지고서 얘 어떻게 했어요? 등기했어요. 등기하니까 얘 뭐예요? 소유권 취득했어요. 등기부 얘 이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 이름 어떻게 돼요? 지워지잖아. 얘는 소유권 취득했고 얘는 소유권 상실했잖아요.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 그러니까 물권이 발생했고 물권이 소멸했잖아. 뭐 일어났어요? 물권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물권 변동 일으킨 요 법률행위 등기서류 교부해 준 거 있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 이전해 준 행위잖아요. 그걸 두 글자로 양도. 소유권 넘겨준 거 양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그러고 물권법에서는 양도인, 양수인 그런다고. 그렇죠? 그 양도가 뭐예요? 물권행위야. 양도가 물권행위예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했어? 등기하니까 물권 변동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예요? 총칙에서 법률행위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총칙에서 법률행위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늘 받으신 프린트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요거 먼저 하십시다.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나오죠. 그렇죠? 그래요. 자, 채권행위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채권법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뭐 생각하면 되냐? 매매, 매매. 매매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 매매. 그렇죠? 자, 매매가 뭐라고요? 얘기 안 하면 매매한다니까. 매매가 뭐라고요? 그래요. 매도, 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가 뭐예요?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매수,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행의 문제 남아요, 안 남아요? 남잖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의무부담행위라 그래요.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니까 지금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처분권이 뭐냐? 소유권. 소유권. 그러니까 내 게 아니어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타인의 권리 매매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내가 매매 계약하고 나중에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공인중개사는 이걸 잘해야 돼요. 자, 여기요. 갑이 을하고 자기 X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어요. 매매 계약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계약금 줬겠죠. 자,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한테 있어요? 을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그렇죠? 왜? 얘는 계약금만 준 거지. 얘 아직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한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물건 잡아놨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게 해요? 병한테 이 X 부동산을 또 매매 계약하죠. 그럼 을은 뭐 한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 무효? 유효요.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받아서 얘한테 등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 얘는. 왜냐하면 얘가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받아서 등기하면 취득세 내야 돼. 등록세 내야 돼. 남았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양도소득세 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갑에서 병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등기를 안 하죠. 바로 보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빠지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을이 누구예요? 이 을이 여러분. 여러분. 을이 여러분이라고. 그렇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한다? 응?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법에 걸리는 거 맞아. 법에 걸리는 거 맞아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하는 걸 미등기 전매라 그러거든요.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리고 미등기 전매하면 어떻게 처벌한다 돼 있어요. 법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사법상으로는 뭐다? 유효다, 유효. 유효니까 이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다만 단속에 걸리면 걸린 사람은요, 공법상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사법은 제재를 안 해. 공법에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공법상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과태료 내는 거야. 세금 추징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걸리냐고. 다 걸리냐고. 아니죠. 그렇죠? 재수 없는 사람만 걸려요. 재수 없는 사람. 안 걸려. 응? 안 걸려. 근데 옛날에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재개발하죠. 재개발하면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 있죠. 뭐 줘요? 딱지 주잖아, 딱지. 입주권. 그렇죠? 입주권. 근데 그 원주민들은 거기 입주를 못 해. 왜냐하면 원주민들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 돈을.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팔아요.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그렇죠? 그럼 중개사가 일단 물건 사잖아요. 잡잖아.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것도 딱지 사러 오죠. 그렇죠? 팔아요. 그렇죠? 그러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계약금 주고 잡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선생님 저 돈이 없는데요. 아니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니까. 물건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차액은 먹고 그다음에 바로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정리시켜줘요. 바로 정리시켜 준다고. 그렇죠? 뭐 등기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쪽이 뭐예요?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 그거지. 이걸 누가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응? 타인의 권리 매매를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냐? 나는 중개하려고. 그게 아니라 중개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내가 전방을 벌려놓고 있어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팔아달라, 사달라 사람이 찾아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시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가끔 어떤 물건이 있냐면 궁박한 물건이 있어요. 굉장히 급한 물건이 있어. 그렇죠? 그걸 초급매물, 급급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아야지.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거. 1년에 한두 건만 하면 돼. 많이 할 필요 없어. 그걸 하면 된다고, 그걸. 그래서, 아니, 그 사람도 급한 사람이야. 내가 안 사주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꼭 나쁜 거 아니라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 뭐 사기치고 그렇게 한 거야? 아니잖아, 지금. 원활하게 거래를 지금 우리가 활성화시켜 준 거잖아. 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 해야 되겠어, 말아야 되겠어? 해야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느낌 팍 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물권행위 보세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그래서 소유권 이전 행위. 자, 2페이지. 오늘 받으신 프린트 2페이지. 거기 소유권 이전 행위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양도. 이게 아까 뭐라 했어요? 등기소를 교부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가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소유권 포기. 세 번째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 계약했거든요. 그럼 등기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 있죠.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물권행위 그러면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이건 외우는 겁니다. 왜 외워야 되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매매계약 매도 매수에 있으니까 양도 양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이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얘를 처분행위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처분권이 뭐라고요? 소유권이요.
등기 서류를 주려면 지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가 있어야 소유권자이어야 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런데 무권리자가 만약에 처분행위 하면요. 그건 뭐다?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그러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 차이점이 뭐예요? 채권행위는 내 거 아니어도 할 수 있죠.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죠. 근데 물권행위는요.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렇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물권행위 했거든.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준물권행위라고 있죠. 이 준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자, 준물권행위 말 그대로 하면 뭐죠? 물권행위에 뭐 한다? 준한다. 그렇죠? 준한다는 얘기는 얘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면 준할 필요가 없지. 그 자체인데. 그럼 물권이 아니면 뭐겠어요? 두 개밖에 없어요. 채권이요. 아니 재산권은 물권 아니면 채권이니까 준물권행위란 얘기는 물권에 준한다는 얘기잖아요. 준한다는 얘기는 얘는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뭐다? 채권이다. 자, 그런데 아까 물권행위 외우라 그랬죠. 자, 물권행위 뭐라고요? 양도. 그러니까 채권, 양도. 그렇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 채권, 포기. 자,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채무자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채무가 면제된 거잖아요.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채무자는 돈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채무 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채무 면제됐어요. 그럼 이행의 문제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 안 남잖아요. 안 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도 처분행위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행위가 처분행위잖아. 그럼 처분행위는 두 개가 있는 거네.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잖아. 그러니까 처분행위 여러분들이 개념을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을 외우라는 거야. 그걸 외우면 뭐가 해결돼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가 해결되잖아요. 이게 3년 전에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 찾으라는 거예요? 처분행위 찾으라는 거죠. 처분행위. 그때 정답은 이거였어요. 채권, 양도. 그러면 지문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의무 부담 행위가 들어가 있었겠죠. 의무 부담 행위가 뭐예요? 채권행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채권법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그래서 매매 있었고요. 지문 중에. 그 다음에 임대차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주택 분양 계약 있었어요. 주택 분양 계약은 뭘까요? 주택 분양 계약. 주택 분양 계약은 뭘까요? 매매요. 그것도 매매예요. 근데 원래 매매는요. 물건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근데 주택 분양은요. 지금 없어. 지금 어떤 건 땅도 안 팠어 지금. 근데 파는 거잖아 지금. 미리 파는 거. 그게 분양이야 분양. 그러니까 분양도 뭐예요? 매매한 형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매매니까 채권행위 아니야. 그럼 정답은 채권, 양도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거 틀린 사람들이 반이 넘었어. 왜? 안 외워서. 그러니까 암기할 건 어떻게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암기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뭐 외우라 그랬냐? 물권행위 외우라 그랬어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뭐라고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이게 뭐라고요? 처분행위예요. 그렇죠?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니까 누구만 할 수 있다? 처분권자만 할 수 있다. 처분권이 뭐다? 소유권이다.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대리인 지 거예요? 대리인 지 거예요? 아니죠. 누구 거예요? 본인 거잖아, 본인 거. 자기 거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못해. 못해요. 근데 본인이 처분행위 해라. 이렇게 수권행위 해주면 그때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안 된다고. 왜? 처분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자만 할 수 있으니까. 처분권이 뭐예요? 소유권이요, 소유권. 됐어요? 그래서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라고 나오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라고 나오는 게 그게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 개념 됐어요?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앞에 있는 거 보십시다. 조금만 쉬었다 봅시다.